자, 우선 오늘 뉴스공장에서 못다한 이야기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조국 장관님과 그 사모님 등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다. 뭔가 개입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정작 9월 6일 날 국회 청문회 때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부분은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 조국 장관 가족, 조국 장관님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 정경심 교수님, 사모님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모펀드를 비롯한 간접펀드, 간접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을 이 소위 말하는 그 꾼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꾼이라기보다는 그런 운용자들이죠. 펀드 운용자들, 펀드사,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을 모을 때 약간의 이제 사기쳐가지고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엉뚱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인 형태의 금융기관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전국 체인망도 있고 비교적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기 좀 쉬운데, 사모펀드 같은 거는 이제 감독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해서 규제를 정부 당국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지금 그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범죄자로 둔갑하고 있어요. 황당한 일인 거죠. 이분들은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소위 말하는 오촌 조카에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예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금융관계의 이런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현란하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뭘 합니까? 투자자들은 그 말 믿고 투자한 건데, 근데 이제 오촌 조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알 수 없는 거죠. 오촌 조카라 하더라도 그 오촌 조카가 주식 전문가, 사모펀드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억지로 엮어가지고 지금 공범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런 정도는 의심을 다 하고 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미 공장장, 뉴스공장에서도 많이 나왔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제가 출연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자본시장법에 도대체 자본시장법 몇 조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뉴스공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언급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는 누구죠? 양재열 변호사님이 주로 이제 횡령에 관련해서 15억이라는 돈을 빼돌렸는데 그 15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 중에 일부가 혹시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가족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어느 언론에서도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횡령죄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모든 언론에서.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있고, 그것은 횡령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언론 보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로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도대체 몇 조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거냐, 이 부분을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시간 부족 관계로 자세히 못했으니까 지금 서교TV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걸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는데 9시간 전에 올렸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적용은 펀드사 대표, 운용사라고도 하죠. 실소유 주목을 받는 5천 조카, 여기에만 한정된다. 여기 투자받은 회사는 횡령죄만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펀드사 대표와 5천 조카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죄, 배임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래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와 조가적에는 애시당초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잠깐 이 법을 보여드릴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 가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자본시장이라고 딱 치면은 원래 제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자본시장법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 법의 목적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1조 목적이 나오죠.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 촉진하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사기꾼들이 이런 금융투자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뜯어내서 막 엉뚱한 데 쓰고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에는 벌칙 조항이 이게 지금 200조가 아니라 400 몇 조까지 있어요. 441조까지 있는 굉장히 방대한 법 규정인데, 여기 보면 벌칙 규정들이 보면은 다 이 펀드 운용자들,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을 비롯한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의무를 지우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45조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를 보면은 249조가 나옵니다. 249조. 요게 249조의 3이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은 헤지 펀드 같은 걸 말하고, 여기에 관한 것들은 지금 징역 3년 이하인데,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가 관련되어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446조에 나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249조의 6 이거예요. 249조의 6, 249조의 8, 9 이런 것들입니다. 10 이게 바로 249조의 10 내용이 출자의 목적과 가격 이런 것들을 공시하라는, 사실대로 공시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사실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허위공시죄와 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249조에 자, 여기까지 일단 법 조항을 봤는데, 이 법 조항을 너무 열심히 보면은 여러분 머리 아파요. 정신없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여튼 이 자본시장법이란 거는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운용사,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운용사, 금융투자 종사자, 사모펀드 운용자들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실 때 처벌하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들이 주로 있지, 투자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공범으로 엮겠다는 거죠, 공범. 자, 근데 이것 황당한 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거기에 투자자를 이 운용사하고 공범으로 엮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범이 되려면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돼요. 기능적 행위지배.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보면 자꾸 정경심 교수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매달 200만 원씩 무슨 자문료를 입금한 거, 입금 받은 거, 그 다음에 동생한테 뭐 3억을 줘가지고 투자 그 회사에 지분을 간접적으로 차명으로 뭐 소유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관련, 그러니까 알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뭐 관련이 있거나 연관돼 있거나 무슨 뭐 관여했거나 이런 것, 그런 의혹들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런 기능적 행위지배까지 있느냐. 10억 투자했는데 74억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운영사 대표와 오촌 조카에게 적용되는 그 혐의가 허위 공시, 부당거래 뭐 이런 건데, 부정거래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냥 위반 가능성 흘리고 있죠.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로 해보니까 이걸 다 알면서도 데스크에서 조국 관련 특종을 찾아보라고 쪼아대니까 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목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바라면, 제가 뭘 떠올랐냐면은 김경수 지사님 사건이 떠올랐어요. 김경수 지사님도 보면은 이 드루킹 일당, 소위 말하는 전문꾼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전문꾼들과 한 번, 두 번, 세 번 미팅을 했다. 그 산채에 가서 뭐 브리핑을 들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전문꾼들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라고 이렇게 엮어을 했잖아요. 그것도 검찰에서는 원래 혐의 없음 처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특검이 제기되면서 이제 허위똥 특검이 그것을 무리하게 공모로 엮었죠. 이 전문꾼들과 이런 그 댓글 순위 조작, 킹크랩이라는 기계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이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엮어버려요.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라든가 어떤 식으로 공모했다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인 자본시장법 위반에다가 이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공모했다고 지금 엮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잘 알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교수하신 분이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사모펀드 운영자들과 공모해서 무슨 얼마나 큰 이득을 얻겠다고 그렇게 공모를 했다는 건지 황당하죠. 자, 그래서 다시 인터넷 화면으로 보면은 자, 또 한 가지 언론의 오보가 지금 막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4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투자자가, 이거 오타입니다. 투자자가 운영사의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업무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여인데 언론에서는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표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징역 1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라는 식의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 조항만 있고 벌칙 조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투자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운용사에게, 펀드 운용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언론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일신문에 있어요. 이 내일신문을 딱 클릭해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일신문 기사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 이 자본시장법 무슨 조의 위반이라는 건지, 그리고 여기 말하는 249조 11 제4항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에 보면은 이것은 주식을 매각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어요. 공직자로 하여금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모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도 주식처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오로지 주식에 대해서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설령 운용자와 공모에 한 몸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주식과 동일시한다라는 간주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편법이다, 탈법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률 위반이다, 이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논리비약이죠. 이것처럼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전혀 그 법 조항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정말 황당한 거는 운용사의 개입,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이 부분이 벌칙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그 자체가 법 위반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막 오보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폭풍 페북을 했습니다. 폭풍 페북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뉴스공장에서 못다한 이야기, 요거는 뭐냐면 증거인멸에 관한 건데요.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증거인멸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증거인멸이 되려면 먼저 증거를 또 오타 났네. 은멸이 아니고 인멸이죠. 인멸, 은닉해야죠. 근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하거나 또는 파쇄해버리거나, 그래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려요. 또는 내부 파일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긴 거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증거 인멸 또는 증거 은닉이 되겠죠. 근데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이미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슨 인멸이고 은닉이냐 이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냐 과연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단순히 문의해보거나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모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모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의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사문서 위조, 표창장 위조에 관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문서 위조도 뭐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설명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위조가 되려면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는 위조가 아니죠. 표창장, 봉사상에 대한 표창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부가 되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이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동양대 총장이 일일이 허락을 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상이라고 하는 표창장은 위임이 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2년 후에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할 목적을 가지고 그때 2년 전에 굳이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면 표창장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위조합니까? 그리고 일련 번호가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청문회에서 김종민 의원께서 사진으로 다 증명됐죠. 아무튼 사문서 위조의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진짜 황당한 건 이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 도와주었던 증권사 직원을 마주쳤을 때 도와줘서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했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조국 장관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공모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황당하죠. 그냥 감사 표현한 거거든요, 감사. 근데 이걸 가지고 공범이라고 하는 거고, 공범이라는 것은 기능적 이미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촌 조카가 오늘 구속영장 청구돼서 실질심사했는데, 이 사람이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들끼리의 범죄이지, 그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에 불과한 사모펀드의 비전문가, 문외한들인 조국 장관 가족들은 피해자일 뿐 공범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 사건의 본질은 오촌 조카가 조국 민정수석의 지위를 등에 업고 조 장관 자기 가족을 꼬드겨서 돈을 받아놓고서는 일방적으로 후광을 이용한 것이다. 제가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게 이 기사입니다. 요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친인척 비리라는 거죠. 친인척 비리. 그래서 다른 언론 보도들은 영 엉터리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